네, 안녕하세요. 권준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저녁 시간 같아요. 잠 안 주무신 분들 같아요. 보통 아침에는 좀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아요?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 사업자분들이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실 랑영그룹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상식 실천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와서 도움 드릴 수 있을 게 있나 라는 생각하고요. 저도 늘 이렇게 보면 요 아직 블루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팀헬트 분들도 많으시고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그냥 제가 사업한 이야기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루미스파 잘하셨어요? 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래서 저희 김영구 사장님은 자꾸 랑영그룹하고 비교하거든요. 누가 얼마 했대더라. 그래서 늘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을 또 계획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뭐 되게 오래 했어요. 뭐 블루 다이아몬드라 짧게 한 것 같은데 되게 오래 했거든요. 오래 사업하면서 스스로가 매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민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결과 안 날 때 있죠. 그러면 왜 결과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큰 성장을 바라는데 사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근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제가 고민하고 성장했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경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루미스파는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네, 제 큰딸이에요. 큰딸이 루미스파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저 작은 딸하고 둘 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캐나다에 있거든요. 루미스파 들고 사진 한 장만 찍어줘라. 이거로 광고를 막 했거든요. 근데 못 팔았어요. 사실 이제 루미스파 뜨거운 열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죠. 근데 물론 이제부터가 진짜인 건 아시죠? 2월달까지.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뭐 루미스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제 12월이 이제 곧 앞으로 나가고 11월달은 루미스파 때문에 되게 뜨거웠고 그럼 이 11월 한 달 동안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역대 사업하던 것 중에 가장 큰 성과를 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들이 이 15일간 사업한 것처럼 1년 365일을 사업하면 뉴스킨 난리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을 잘하건 못하건 결과를 내건 말건 간에 뭐가 보였냐면요. 일하는데 즐거움이 보였어요.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루 24시간을 열심히 일하지만 되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가치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뉴스킨 16년을 돌아보면서 저 역시도 힘들지 않게 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즐겁게.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업 시작해서 3년 동안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투잡을 했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저 3년 동안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선능에서 사업하잖아요. 선능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7번 나왔어요. 네. 퇴근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리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고 근데 그 3년이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루미스파 15일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미스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을 잘하려면 이 15일간의 즐거움 있죠. 이 즐거움으로 뉴스킨을 하는 날까지 하시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해결돼야 돼요? 가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가치가 여러분들 가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는 관리하지 않으면 식는 거 아세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아요. 남녀 간의 관계도요. 처음만 우리 있잖아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직장 생활 늦게 해도 끝나고 데이트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오래 보게 되면 그냥 쉬고 싶어지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럼 가치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11월 룸의 LTO 결과 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LTO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는 LTO를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제가 처음 경험한 LTO는 2010년 1월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키트였거든. 근데 그때 432억이 나갔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누스킨 비즈니스의 사장님이 백만장자가 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2010년 1월이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권준범, 윤혜정 사장이 에이지락 제일 잘했을걸요. 그래서 처음 맞이한 LTO지만 제일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노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따가도 말씀해드리겠지만 진짜 잘해야 됐거든요. 잘해야 되지 않으면 저의 인생에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했었고요. 그래서 LTO가 끝나자마자 트루먼 워드 회장님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LTO 제일 잘하셨고 성장률도 되게 높고 그래서 컨벤션 가서 박수도 받았고 그래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고 이때 성적표가 제 사업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 빛을 보지 않았으면 그냥 LTO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2011년 1월 에이지락 갈바닉이 305억이 나갔어요. 되게 많이 나갔죠. 그리고 2011년 10월에 알스케어드가 538억이 나갔고 그리고 2012년 10월에 바디갈바닉이 580억이 나갔고요.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그리고 TR라이트가 800억이 나갔어요. 사실 이 LTO 그리고 또 여기 핵심이 뭐냐면 LTO 때 매출 그리고 본런칭 때 매출 있죠. 본런칭 매출보다 LTO 매출이 훨씬 큰 거 아시죠? 근데 본런칭의 매출이 일어나도 그걸 가져간 분포가 있겠죠. 어느 조직에서.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LTO 때 잘했던 조직이 본런칭 때도 잘했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LTO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땅 따먹기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시장을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번 루미스파 LTO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사의 입장에서는 본사도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룹이 있는 것처럼 본사도 그룹이 있겠죠. 한국 그룹이 있고 일본 그룹이 있고 본사에 할당된 게 있겠죠. 한국 코리아에. 그 할당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해줘요? 본사 임원진들의 한국 누스킨의 임원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당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못 미쳤어요. 하지만 성과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건 역대 LTO보다 가장 훌륭한 LTO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는 내내 사업자들도 긍정적이었고 시장의 반응도 되게 뜨거웠고 그리고 지금 루미 바구니 돌리시죠. LTO가 끝난 이유도 지금 바구니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죠. 저희 팀에도 지금 무슨 바구니로 일하려고 제품을 구매하는 친구도 있고 사업자들이 근데 이미 다 나갔어요. 저 역시도 많이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바구니 하려고 구매했던 거 이미 다 나갔고 도착하기도 전에 예약해서 나갔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10만 대가 나갔대요. 그러면 매출로는 357억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10만 대가 나가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T-멜트 이상 리더들의 체험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의 입소문으로 사업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업자들이 미국 가서 2대씩 사왔죠. 사신 분도 계시고 안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2대를 체험하면서 짧은 15일 동안 입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10만 대가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 말하면 시장의 반응이 좋던 이 10만 대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전 역대 본런칭 중에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는 게 이번 루미스파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됐고요. 8,000명 기준으로는 1인 평균 10세대 정도, 6.5세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보다 다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곧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아예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국 누스킨 사업자 중에 진짜 사업자들은 이거의 반수 정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시스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루미스파가 특별한 3가지 이유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뭐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번 루미스파는? 제가 이제 15일 동안 사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대문이 되게 간편하지 않아요? 그죠? 뭐 화장실에서도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환자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서 하고, 그리고 회사 화장실 가서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짧은 시간에 데모를 하면서 바로 효과가 느껴지니까 여태까지 데모하면 1시간 데모였는데 이제 2분 데모 가지고 제품이 나갈 수 있는 아주 진짜 빠른 출발을 할 수 있는 루미스파였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일단 효과가 빠르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공영배사님 사모님이세요. 이번에 제주도 다이아와크시장 가서 같이 가셨는데 루미스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런 거 싫어하고, 그리고 누스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억지로 시켰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사진 쓰래요. 이건 진짜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제품이면 나도 주변에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미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이즈락 검증됐잖아요. 그죠? 2010년 1월에 LTO는요 사실 에이즈락을 체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사업자들의 흥분만큼 시장의 반응도 흥분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흥분하고 기대하는 게 지금 누스킨 에이즈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SNS 활동 되게 많이 하시죠. 소셜 활동 되게 많이 하시죠. 이번에 저희 팀도 보면 주문의 거의 반은 소셜에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소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정보는 올리는 거 하지만 뭐 DM을 보내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저도 DM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60세 사장님들도 DM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장 규모는 그냥 주변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이제는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시장의 규모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소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비자들도 인상 되게 많죠. 사업자들의 인상도 많지만. 그래서 그게 어쩌면 앞으로 에이즈락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저희 팀들 소셜에서 DM 보내면서 했던 거거든요. 사업자 각각이 매번 했던 거 이렇게 올라온 거를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에이즈락 궁금해요. 루미스파 쓰고 싶어요. 루미스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얼마예요? 그리고 데모 받고 이런 연락한 메시지들인데요. 이거를요 그냥 그 카톡방에 올라온 것만 다 올리진 않죠. 올라온 것만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게 15일 정도 텀으로 나왔던 결과입니다. 캡처하다가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더 이상 못해가지고 그냥 차를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전 누스킨 16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빠르게 변한 거거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소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데모를 한다라는 건 진짜 축하받을 일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셜에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건 그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어제 제가 강의했는데 저희 팀에서 소셜에서 만나서 초대한 사람이 6명이 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과거의 누스킨 패턴이 아니라 지금 누스킨 패턴으로 우리 역시도 전환하는 노력을 하면 진짜 앞으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다 소셜 잘 하시는 분들 같은데 맞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콜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콜드가 훨씬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발생되는 매출이 루미스파 매력이죠. 여러분 클렌징 젤 한 통 얼마 만에 쓰세요? 한 달 안 걸리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되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진짜 얼굴이 큰가 보다. 그리고 저는 빨리 다는 거 아까워서 딱 2분만 해요. 그리고 많이 안 진짜 동전 크기만큼만 짜서 하고 그런데 금방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클렌징 젤 뭐 포인트는 크지 않죠. 27포인트니까 크진 않지만 이게 매번 자동 구매가 되는 매력도 있죠. 그리고 쓰기 간편하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동 구매되는 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있어요? 이 디바이스 3개가 있죠. 뭐 바디 갈바닉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늘상 페이스를 활용하는 이 3가지 도구, 보통
에이지랑 미 쓰는 사람은 갈바닉 쓰지 않는가요? 대부분 쓰죠. 갈바닉 쓰는 사람도 에이지락 쓰시죠. 뭐 180도 쓰는 분도 계시지만 에이지락들 많이 쓰잖아요. 에이지락. 루미스파 소비자 패턴을 보면 루미스파 소비자들의 대부분,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로 갈바닉을 쓰고 계신 분들이 기존 소비자 루미스파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번에 LTO 때 보면 루미스파만 들어가신 분도 계시죠. 갈바닉은 안 쓰고 에이지락도 안 쓰지만 루미스파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 제품을 애용할 고객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루미스파 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는 꼭 쓸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월 달이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어요. 3개월 동안 기존에 나갔던 루미스파 고객과 시간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루미스파의 비전을 주면 분명히 2월에는 그렇게 루미스파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내년 안에는 이걸 다 쓰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0명의 소비자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2월 달까지 쉽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 쓰게 만드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사실 10명의 소비자를 이 세 가지를 다 쓰게 만들면요 내년 한 해 동안 루미스파 클렌징 젤 27포인트 한 통 쓰죠. 갈바닉 2통 쓰죠. 그러면 60포인트죠. 그리고 에이지락 및 커스텀 쓰면 한 달에 135포인트죠. 그죠? 이걸 다 묶으면 220포인트가 나와요. 그죠? 이거를 매달 구매하는 소비자를 10명만 만들면 2220포인트가 나가요. 기타 제품 빼고. 그죠? 그러면 우리 바뀌는 보상으로, 벨로시티 보상으로 따지면 22만원 받아요. 그 정도 22만원 작아요? 전 개인적으로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나 뭐 차이는 좀 있어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더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전 밸런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솔직히 3000포인트 사업하면 안 돼요. 양심상. 맞잖아요. 96년도에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 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소비자지 사업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5000포인트 이상을 머리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20명의 소비자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노력하면? 그러면요 100만원이에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100만원이고 벨로시티의 묘미가 여기서 나오죠. 50명의 소비자를 만들면 400만원이에요. 기존의 보상이면 얼마예요? 220만원이가 나와요. 11,000포인트 하면. 그리고 100명의 소비자 만들면 920만원이에요. 내가 조직 하나도 없이 서클 그룹으로만 이 세 가지 도구를 쓰는 소비자를 100명을 만든다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제품력이라면. 그러면 내가 투잡하는 사업자라도 매달 920만원을 벌을 수 있는데 왜 전업을 안 해요? 그렇죠? 이게 100대가 아니고 50대면 어때요? 한 달에 400만원 벌으려면 직장생활을 하면 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50대 50명의 소비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전 그래서 이 루미스파가 이 세 가지와 함께 정말 큰 역할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2월이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게임은 11월에 끝난 것이 아니라 2월 달까지요. 마라톤이거든요. 아무리 빠른 스타트를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작게 시작했지만 잘 준비하면 내가 뭐 한 10대밖에 못 내보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이 10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면 이 10대가 100대가 될 수 있고 200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LTO를 잘했을 때, 출발을 잘했을 때 있고요. 출발을 못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얼마나 꾸준히 지속하느냐가 이 LTO의 진짜 승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수많은 LTO를 했지만 그때마다 슈퍼스타들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슈퍼스타들이 다 존재하진 않아요.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한 분이 계시더라도요.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시면 분명히 2월에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이 하신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벼락치기만 잘해도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시험 망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벼락치기에서 저는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벼락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벼락치기를 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책을 달달 외웁니다. 맞잖아요.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와, 50페이지야? 이걸 언제 다 해? 그죠? 거기서 막 그 답안지 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다 쓰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필기를 어떻게 해요? 핵심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단원이 1단원의 시험 문제라면 어디에서 문제 나올지를 알아요. 왜? 이 1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핵심을 근거로 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이 단원의 핵심은 이쪽에서 문제 나올 확률이 많어 하니까 뭔가 정리를 해도 핵심을 정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 게을리했다면 벼락치기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범생의 노트를 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리더, 여러분의 사업 잘하셨던 분들이 단기간에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어떻게 내셨는지, 그죠? 네. 그걸 배우는 게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게 시작했지만 큰 결과를 만드는 방법, 3개월간 몰입하는 방법, 이걸 배우시면 쉬울 것 같고요.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이, 제가 이분 컨벤션에서도 강의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동영상도 되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분이 이 홍콩 컨벤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LTO 한 중반 정도에 지금까지 런칭됐던 제품들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수많은 대중한테. 네. 그랬더니 네 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겠죠. 조용한 사람은 스스로가 열심히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못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결과를 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에이지락이 나와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품이 좋은 건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1억 원의 보너스와 주름 한 개 없어지는 것 중 무엇이 중요하세요? 뭐가 중요해요? 1억이 중요해요? 주름이 중요해요? 1억.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제품력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품력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죠. 맞잖아요. 제품력의 중요한 우수성을 알리는 건요, 소비자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사업자는 뭐 해야 돼요? LTO를 전할 때 제품력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비전에 중심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하는 사람에 따라 에이지락을 하나의 제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루미스파를 그냥 진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클렌징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루미스파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서의 비전이 된다라고 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전 아버지에게 누스킨 사업을 전달받았죠. 제가 지금부터는 저 백만장자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백만장자가 선능력 1번 출구에 채이는 게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전 사실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예.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 수치적인 목표는 없었어요. 시작할 때 저한테는 백만장자는 너무 높은 분이었거든요. 시작할 때 조규철 사장님 백만장자셨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본 인정식, 백만장자 인정식이 조규철 사장님 인정식이었어요. 네. 아버지로부터 누스킨 사업을 전달받았는데 사실 제 사업하면서 누스킨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5%의 사람이 5%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럼 그게 터닝 포인트 맞죠? 근데 그 기회를 잡았다고 진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스킨이었지만 누스킨 안에서 터닝 포인트는 LTO였어요. 에이지락이었어요. 아마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에이지락에 대한 기회가 없고 LTO에 대한 기회가 없었으면 전 아마 지금 백만장자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전에 사업 성적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LTO가 저를 되게 고민 많이 하게 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됐거든요. 그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 제가 변화를 하게 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걸 얻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해줄게요. 저는 누스킨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선택했을까요?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소중한 건 가족이라기보다도 아이들이에요.
물론 부모님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지만 전 아이들이 더 소중했거든요. 왜냐면 제 경상도 남자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아요. 경상도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예요? 표현 잘 못하는 거. 그죠? 그래서 남들 안 볼 때 막 그죠? 보면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너무 일찍 낳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파트너들 아이들 데리고 제가 다 보거든요. 애를 되게 이뻐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졌어요. 이만할 때는. 네. 그래서 손잡을 나이가 됐는지 몰라도. 전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손자 볼 수도 있겠죠. 저희 큰아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네. 근데 윤혜정 사님 있죠. 윤혜정 사님 지금 안 보이시죠? 윤혜정 사님 아세요? 네. 윤혜정 사님이 랑연에서는 저보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A형인데. 윤혜정 사님이요. 제가 사업을 전했을 때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시집을 25살에 온 이유는 은행 생활 그만하고 싶어서, 그리고 빨리 아이 키우고 싶어서,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잘 다니던 은행을 때려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일하라고 얘기하니까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다단계 알아버리니까. 네. 커피숍을 한번 차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도 거부했던 사람인데, 그죠? 옷가게를 해보라고 할 때도 거부했던 사람인데 다단계를 해보라니까 기도 안 차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니즈 파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품 강의를 듣게 했어요. 제품 강의를 듣게 했는데 그냥 듣는 그날 데몬 모델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박현옥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사업하시. 그분 데모를 받고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품은 좋네. 제품 써볼게. 그리고 나서 바로 뭘 했냐면 삼성동 현대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를 갔어요. 가서 들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1층 화장품 매장한테 성분표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되게 머리형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진짜 대단하네. 무스킨. 나 제품 열심히 쓸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썼어. 그런데 섬유센터에서 유선인 사님 강의가 있었는데 그곳에 데리고 왔거든요. 했는데 강의 내용을 잘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 PT 한 장 때문에 사업을 결정했어요. 유선인 사님이 자제분의 비포 애프터. 누스킨이 정말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난 누스킨 할 거야. 난 내가 저걸 이루면 난 누스킨 안 할 거야. 왜 난 누스킨 적성이 안 맞아? 나 이런 거 못해. 근데 제가 봐도 적성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다 윤혜정 사님 원하던 생을 살고 있거든요. 둘 다 예체능 쪽에서 재능이 있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혜정 사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야 천만장자도 아니고 천만장자도 일하고 2천만장자도 일하는데 이제 100만장자 돼서 티멜트도 못한 사람이 무슨 못해야 이런 생각. 전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공은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성공이에요. 맞죠? 내가 시작할 때 그렸던 목표를 이루면 그게 성공이에요. 진짜 그걸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은행 회원으로 입사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늘 결혼해서도 방통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그랬어요. 네. 학구열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늘 보물지도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과 미주 지역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자기도 공부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뤘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6개월째 지금 어학 공부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은퇴할 때요, 은퇴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 7년 정도 일정으로 갔거든요. 물론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진짜 행복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저희 집 앞이거든요. 저희 집 밴쿠버에 있는 저희 집 앞에 사실 이런 제가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진짜 좋은 환경에서 산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가끔 노는 건 좋아하지만 저는 되게 대자연이 싫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놀고 있고요. 놀고 있는데 윤혜정 사장이 11월 달부터요 트레이닝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 사업자들을 리크루팅해서 벌써 사업자 7명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벌은 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트레이닝 하러 들어오라고 해서 저도 곧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행복한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사업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냐면요. 2009년 3월이었어요. 2009년 3월. 제가 사업한 지 딱 8년이 되더래요. 8년 동안 제가 직급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공식적인 다이아몬드, 비공식 에메랄드. 그건 뭔 피인지 아시죠? 다이아 찍고 에메랄드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어디 하나 정착 못하고. 그런데 한 달에 소득은 얼마였냐면 한 달에 한 700만 원 벌었었어요. 직장생활 할 때 제가 벌었던 평균 수입이 한 달에 230, 250이었거든요. 20년 전이었으니까, 16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700 정도 벌면요, 아쉬운 건 없어요. 사실. 현재를 살기는 아쉬운 게 없어요. 미래까지 살려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불렀던 것 같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어떤 패턴을 하냐면 겸손해지지 못하는 패턴, 강의장과 멀어지게 되고 스폰서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스폰서의 얘기가 잔소리를 들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늘상 핀업을 하라 그러면 핑계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2009년이었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편안했어요. 사실 2001년 10월에 대리점이 돼서요. 블루 다이아몬드를 2010년 1월에 됐거든요. 2005년 3월에 다이아가 돼서 2009년까지 거의 5년간 다이아로 머물러 있었어요. 편안함. 그런데 제가 이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에이즈락이 런칭되기 전에 뭐 오래 사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EPT 화면이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특히 유선인 사람이 많을 때. 전례가 없는 사상 최고의 사업 기회가 2010년 1월에 펼쳐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 그러면 보통 좋은 제품이 나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LTO를 앞세워서 많은 사업자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한 역할을 한 것이 본사와 리더 사업자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시기에 뭘 고민했냐면 정말 에이지라고 해서 누스킨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성장할까? 아니면 변해도 회사가 변하고 기회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거든요. 만약에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많은 사업자들도 이 얘기처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내가 제자리라면 내 미래는 어떨까에 대한 걸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희재의 인생 극장 있죠? 그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그림이 그려있는지 아세요? 후배 사업자들은 티멜트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이끌고 있고 저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두세 명. 근데 이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되면 내가 과연 선능바닥에 발을 붙일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의 부자가 그 부자로 갖춰진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그 자산만 갖고 있으면 지금 부자예요? 과거의 조선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논밭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 논밭만 갖고 있으면 자손들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수준은 똑같은데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25년의 역사를 3년 만에 에이지라고 바꿔버리겠다고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늘 얘기했죠. 그럼 25년의 매출을 3년 안에 바꾸면 그 매출만큼 소득도 올라가죠. 사업자들 소득. 근데 난 제자리. 그걸 상상해봤고 그걸 견딜 수 있는지를 봤더니 전 절대 못 견디더라고요. 소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 제주도를 갔을 때요. 그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유병석 사장이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이번 에이지락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생각과 비전을 갖게 하고 회사도 그래서 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에이지락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리더분들의 순위가 다시 바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고 그 질서는 10년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게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의 리더들에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순위가 바뀐다는 뜻이고, 그 순위가 바뀌면 절대 에이지락으로 성장시킨 조직은 절대 추월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 속도 되게 빨라졌죠. 100만 년 되는데 5년, 6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이제. 그죠? 전 12년 걸려서 했거든요. 팀멜수 되게 빨리 하죠. 그죠? 조직의 숫자도요, 과거에는 50명의 대리점을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50명 대리점 만드는 거 진짜 맘만 먹으면 금방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성장을 택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화해야겠구나. 그래서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많은 리더들 스폰서들이요, 조규철 사장님하고 윤혜정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선혜 사장님하고 좀 소통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뭐 이게 과거에 많은 조언도 구하고. 근데 늘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둘이 하는데 왜 못해? 비디 왜 못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유선인 사장님 PT에 이게 있었거든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기회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위기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래요. 진짜 전 기회에 쓰고 싶었거든요. 그럼 뭐 하라고요? 여태까지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마인드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행동력도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 뭐 해야 돼요? 이거 실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럼 실천해야 되죠. 그럼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 진짜 잘하고 싶어야 돼요. 스폰서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하고 싶어야 돼요. 전 그게 100%였어요. 전 이거 평생 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변화. 그럼 변화를 하려면 뭘 변화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는지 아세요? 기본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본의 가장 첫 번째는 소통이에요. 맞죠? 소통. 누구와 소통? 리더와 소통. 그리고 뭐예요? 리더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 난 김영구 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 난 공영배 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폰서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100%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았을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했다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겠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안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스폰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저를 알았어요. 늘상 뭐였냐면, 권사장 BD 가야지? 그럼 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제 조직 사이즈가요 이제 4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가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전 40명한테 축하받고 싶진 않아요. 400명한테 받고 싶어요. 400명 만들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공영배 사장님이요, 중국 통인 거 아시죠? 공사님이 그렇게 중국 랠리를 다니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공사님은 글로벌 사업을 하려면 중국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 관심 가지세요. 내가 이번에 북경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저 글로벌 사업 다 알아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사장님, 전 지금 한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 제 조직도 그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르지 않았던 걸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야겠구나. 두 번째, 스폰서님이 자꾸 중국 하는데 중국 한번 가봐야겠구나. 다 알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 중국 사업 비전 알고 있지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가야겠구나. 그래서 2009년 3월에 상해를 처음 갔었어요. 2009년 3월. 이게 상해 랠리 때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저 맨 뒤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저희 스폰서니까. 그런데 한국 랠리보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뭐 때문에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업 설명 때문도 아니고 중국 사업 비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사업에 열심히 하는 저희 공영배사를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름이 끼친다라는 건 뭐냐면 느끼지 못했던 걸 느낀 거거든요. 나 중국 사업 비전 아는데 이 소름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그동안 스폰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안음으로 인해서 놓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스폰서가 하라는 건 무조건 따라야겠다.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습관이에요. 권사님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럼 내 생각과 달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요. 그전에는 권사님 이거 좀 해요.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안 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따라봐요. 따라보면서 진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사장님 말씀대로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해보지 않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는 말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에 나오는 문구예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을 진짜 알게 됐을 때 진짜 성공이라는 건 만들어진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아는 거지, 맞죠? 내 그릇 바깥에 있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구나. 내 스폰서가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 그걸 경험하려면 스폰서를 따르는 게 답이구나 라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절 진짜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달에요, 3월에 상해랠리 갔다 오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글로벌 사업 중국 비전에서 무조건 안다라고 생각해서 파트너들에게 진짜 내 마음의 비전을 전하지 못해서 내 파트너들에게 나와 같은 기회를 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진짜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동안의 반성의 의미로 중국 사업을 하러 나가야겠다. 그래서 2주간 계획으로요, 북경에 갔어요. 북경에.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소비자 한 명 아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서 숙소를 안내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가버렸어요. 사업 얘기 자꾸 할까봐. 근데 이 숙소에서요, 민박이에요. 2주 동안 있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있으시죠? 그죠? 외로움 말고 고독.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트너들한테 제가 중국 사업 때문에 북경에 가 있습니다. 2주간. 혹시 여러분들 북경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리크루팅 해줄 테니까 저한테 붙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사장님 저 북경에 아는 사람 있어요. 사장님 저 북경에 제 동생 있어요. 사장님 저 북경에 누구 있어요. 만나주실래요? 감사하죠. 전 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임윤박 주인이 뭐 때문에 오셔서 저 사업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집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나가서 퇴근 시간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 있을 때도 없어서 길바닥으로 돌아다녔어요. 스타벅스에서 하루 10시간 앉아있고. 그걸 하면서 진짜 많은 깨달음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트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 돌아오는 전날 호텔의 세미나룸을 대관해서 사업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때 초대를 위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점점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찾은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내 파트너들한테 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 날이에요.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갔는데 초대된 사람이요, 꽤 많았어요. 이때 초대된 친구가 맹동규 사장님. 맹지은 사장 누나가, 사장님 심심하시죠? 제 동생은 사업할 만한 애는 아닌데요, 거기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하시래요. 나 고맙죠.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 세미나에 한번 오실래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이때 초대된 거예요. 사실 제 중국 사업의 대부분은 이 친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로 해서 전 중국에서 위안화 되게 많이 벌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런 기회를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친구가 이번에 루미스파도 되게 잘했어요.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뭐 많은 건 아니겠지만 남자 혼자서 53개를 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잘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에게는 중국 사업의 기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강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이틀 후에 컨벤션이 있었어요. 대만 컨벤션. 여러분 컨벤션 집중하세요? 근데 그동안 저는 집중했어요. 근데 제 파트너는 집중 안 시켰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 돈 없을 거야. 이 사람 힘들 거야. 이 사람 가정 형편 어렵잖아. 이 사람 남편이 반대하잖아. 그래, 괜히 무리하게 가서 괜히 이 사업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본인 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컨벤션 공지를 하면 가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실수한 거구나.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그냥 내 생각을 작으니까 이 사람들도 자꾸 나와 그 이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그거 반성하는 의미 모든 사업자한테 컨벤션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야 될 이유도 설명하고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요, 서약서까지 막 받았었어요. 그리고 리더들한테 컨벤션을 가야 되는 이유 영상 다 따가지고 미팅 때 보여주고. 조직이 크지 않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저와 함께 했어요. 컨벤션에. 이때 사스가 있었거든요. 사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대만 컨벤션 현장인데 한국보다 작아요, 규모가. 인구도 적고. 근데 성공자는 더 많죠. 이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 성형주 사양이죠. 이때 성형주 사양이 어느 상태였냐면요, 결혼하고 애 낳았잖아요. 애 셋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애 첫째 아이를 미국 원정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 왔어요. 몇 개월 있다 오면 어떻게 돼요? 초기 사업자가? 기 다 빠지죠. 근데 사업자 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동생. 사업도 잘 못하는 동생. 2,000포인트만 하고 있고 막 속 썩이는 동생. 그때 여기 커피 빈자리 있죠. 거기가 할리스 커피였는데 6시간인가 상담을 했어요. 무슨 상담했는지 아세요? 저 사업 그만둘게요 했어요. 제가 애를 낳으니까 애가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누스키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 않고요.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 사실 누스키는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회사를 3개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20대 때 강남에다가 아파트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되게 부자예요. 근데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대만 컨벤션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한 얘기가, 사장님이 대만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과 똑같은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거기 가서 사장님이 비전 볼 겁니다. 근데 보통 제가 깨닫지 못한 저였다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럼 가지 마세요. 뭐 할 수 없죠.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6시간 뭐 윤래정사님과 둘이. 그래서 대만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요, 이 친구가요, 이분을 보고 뚜껑이 날아갔어요. 베티성 아시죠? 돌아가신 베티성 사장님. 이분이 대만 컨벤션장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강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컨벤션장이요, 이 체육관이에요. 베티성을 호명하는데 연단 아래서 올라가는데요, 수천 명의 사업자들이 다 기립을 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면단에 올라갈 때까지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기립박수가 끊어지지 않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면 끊어지지 않냐면요, 박자를 맞춰서 치면 끊어지지 않아요. 공산당 박수 치는 것처럼. 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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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환호성을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손을 흔드는데도 그게 수그러들지 않아요. 그래서 베티성이 무대를 한 바퀴 돌아요. 다 구석구석 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베티성이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해요. 다들 착 앉아요. 이 모습을 보고요, 저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성형주 사장님이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쟤 뭐야? 같은 성씨인데? 나는 돈은 원 없이 벌어봤지만 저 사람처럼 존경은 받아보지 못했어. 이 사업이 저런 일이야? 그럼 나 저 사람처럼 위대한 리더가 될 거예요 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베티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노트에 베타성이라고 써가지고 사업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직급에 대한 목표가 되게 뚜렷한 친구예요. 왜? 저걸 하려면 팀메리트가 돼야 되거든요. 저걸 하려면 백만장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하게 된 계기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BD가 되고자 결단한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8년 동안 사업하면서 1대 6명, 7명 만들었어요. 근데 5개월 동안 8개 만들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그 상식의 기준이 뭐예요? 8년 동안 7, 8개 만든 게 상식이 아니에요. 맞죠? 네. 5개월, 6개월 동안 7개, 8개를 만드는 게 상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5% 사람들한테. 그죠? 그들의 의식은 그걸로 세팅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현재에서. 의식의 전환을 하던가 의식 있는 사람을 찾던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이지락이 런칭되기 전에 가네코 가츠미 동영상 보신 거 있으시죠? 차 안에서 정명원사님과 인터뷰하는 동영상 보셨어요? 네. 저 그거 수백 번 봤거든요. 달달 외울 정도로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2010년 1월에 사업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흥분케 하는 것,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제품성을 알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갖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서의 비전을 알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에이지락 좋아요. 에이지락 제품성 좋은 거 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사업을 전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죠. 그 결론은 뭐예요? LTO는 소비자를 만드는 건 기본, 사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였어요. 그러면 나 당연히 BD 가야겠구나. 못해도 7, 8명의 사업자는 이때 리크루팅 해야겠구나. 아니면 만들어서도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했어요. 성취의 단계. 성취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되는 것, 하는 것, 아는 것이래요. 5% 사람들의 성취의 단계는 되는 것부터예요. 그리고 그 되고 싶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경험을 해요. 그 이후에 결과를 이루고 깨닫는 거래요. 평범한 사람들의 성취의 단계는 뭔지 아세요? 당연히 뭐 알아야 하죠. 그걸 해야 되죠. 이거예요. 당연히 루비 되셔야죠. 선생님 제가 뭘 안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루비는 시기상조로 이렇게 가르치죠. 팀에 되셔야죠.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그걸 아주 팀에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애를 낳는 성취의 단계도 되는 것부터 아니에요? 애를 낳고 그래서 엄마가 되고 그리고 좌충우돌 아이 키워보고 그리고 눈물도 흘려보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밤에 새벽에 전화해서 엄마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하죠. 고생하죠. 그러면서 알잖아요. 엄마의 은혜를 알잖아요. 군대 가는 것도 똑같아요. 일단 군복 입고 그죠? 구르고 그리고 알잖아요. 이게 진짜 남자구나. 남자라면 그래서 제대하면 하는 얘기 있죠. 남자라면 군대 가야지. 깨닫는 건 뒤라고요. 알게 되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에요. BD 돼야겠다. 되고 싶은 그걸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핀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2009년 9월이에요. LTO 4개월 남았어요. 조직인 35개, 일대는 7개. 그죠? 비참하죠. 사업 8년. 35개 대리점을 갖고 있으니까 대략 한 6, 700원 벌겠죠. 근데 결단을 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월 달에 일대가 8명이 됐죠. 다이아 복귀했죠. 11월 달에 일대가 9명이 됐어요. 대리점 53개 됐죠. 그리고 12개가 1월 달에 됐어요. 비리된 거 맞죠? 9월부터 10, 11, 12 딱 3개월 동안 일대가 7에서 8, 9, 10, 11, 12 5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일대가 14명이 됐어요. 하나만 더 찾으면 팀엘리트죠. 여기서 실수한 거죠. 그냥 찍을 거. 14개 갔는데 조직이 90개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107개가 됐어요. 스폰서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장님 30명, 40명 가지고 비디 되기 싫어요. 조직이 그래도 100명 이상은 돼야 비디로 올라가죠. 되니까 되던데요. 그렇죠? 물론 이 모든 사람이 남아있진 않아요. 이 당시에 그런 다음 달에 사라지는 사업자도 있어요. 자, 100명의 사업자가 만들어졌어요. 이 중에요 한 30%는 사라져요. 그럼 몇 명이에요? 30명은 사라져요. 맞죠? 네. 대리점 돼서 LTO를 통해서 매출해서 대리점이 됐지만 시스템 안 나오고 자세 못 잡고 그죠? 다음 달 매출이 힘들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30명이 사라지면 진짜 사업자는 6, 70명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봐봐,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권준범 걔는 밑에 LOI 진짜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만뒀다고 하더라. 야, 30명이나 사업 그만뒀대?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냥 30명이나 사업 그만뒀대 그러면 망한 거 같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35개가 107개 돼서 30명이 사라져도 70개 남는 거예요. 그럼 30이 70 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회의 시기에는요, 짧은 시간에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흘리는 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그죠? 1분 안에 여러분들 백사장, 모래사장 가서요, 여러분 팀원들이 다 1분 안에 바가지 하나씩 주고요, 맨손으로 모래를 담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가장 많이 담는 사람에게 루미스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래 어떻게 담으실래요? 이렇게 담으실래요? 흘리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담으실래요? 아니죠. 양팔로 쓸어 안아서 담아요. 그럼 흘리는 게 훨씬 많아요. 하지만 담기는 것도 많아요. LTO는 그거예요. 그래서 LTO 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사업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마담밍 장사 잘 되죠.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워요. 맞죠? 마담 가서 밥 한번 먹으려면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기다려야지, 갔는데 빨리 안 나오지, 그 바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고 맛이 없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맛이 왜 이러냐, 이 집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한 게 손님 하나도 없는 중국집을 가요. 나 혼자예요. 음식도 빨리 나오고 기다리지도 안 해도 되고, 그죠? 뭘 선택하실래요? 시끄러운 데가 난 거예요. 그죠? 분명히 루미스파 매출 10만 대 나갔죠. 반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반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4%면 10억 매출했을 때 4%와 100억 매출했을 때 4%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럼 당연히 반품실 불나죠. 루미스파 이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반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부정에 집중하느냐 긍정에 집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제가 이 당시에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업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저거 큰일 나. 저렇게 하면 안 돼. LTO 이거 나쁜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매년 이때와 똑같은 사업을 해요. 제가 결과를 못 내도요, LTO는 우리 비즈니스에 진짜 중요한 도구고요, 성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700만 원 벌던 사람이 첫 LTO로 3천만 원을 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 LTO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된 LTO로 성장을 해서 100만장자가 됐어요. 전 솔직히 여러분 이 그래프는 하락하는 그래프예요, 성장하는 그래프예요? 이것만 보면 하락하는 그래프 같잖아요. 근데 이걸 연계해서 보면 뭐예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TO 때는 뭐 하셔야 되냐면 누스킨과 똑같은 결과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 사상 최고의 매출을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사업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셔야 되고, 여러분 사업 사상 최고의 ROI를 넣으셔야 되는 것이 LTO예요. 물건만 많이 판다고 LTO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LTO에 한국 누스킨이 이 LTO 시기에 뭘 찾아요? 별들을 찾아요. 사업가들을 찾는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평가 점수를 내셔야 돼요. 난 얼마나 높은 매출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은 제품을 유통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ROI를 넣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업자를 배출시켰는지. 제품은 100개 나갔는데 신규 사업자를 배출 못하고 ROI를 찾지 못했다면 그건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내가 제품을 10개밖에 유통시키지 못했지만 내가 이 루미스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리크루팅 했다면 그건 100개보다 잘한 일이에요.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285개가 됐어요. 계속된 LTO로. 285개 됐지만 사실 없어지는 조직도 있고, 그렇죠? 지금 역시 성적표를 보면 이때보다 못해요.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지 아세요? 줄어들어도요, 저는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숫자에 민감한 건 되게 중요하지만 숫자의 핵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1년 전에도 혼자 사업했고요. 지금도 혼자 사업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정체예요? 아니에요.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됐다면 그것도 성장한 거예요. 맞죠? 어떤 조직은 100명이고요. 어떤 조직은 20명이에요. 그럼 100이 난 거예요? 20이 난 거예요? 20이 날 수도 있다고요. 100명이 다 그냥 그런 사업자들로 구성된 100명과 내 조직이 20명은 리더감으로 20명이 구성되어 있다면 20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맞죠? 주식도요. 올라가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에요? 상승하는 주식이에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상승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지만 상승하는 주식이 있다고요. 맞죠? 이 주식이요. 가격은 폭락했는데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을 봤더니요. 기관 투자가들로 꽉 차 있어요. 개미들이 주식을 팔고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면 이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맞지 않아요? 계속 1년간 횡보를 했어도요. 횡보를 해서 거래량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주식은 계속 제자리라고 하지만 이 주식이 성장할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의 차이는 주주 구성 분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업도요. 내 작년, 재작년의 수치와 지금 수치를 비교했을 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죠. 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줄었다고 기죽지 말라. 줄었어도 알은 꽉 찰 수 있어요. 전 오히려 지금 최고의 사업을 할 때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리더는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게 반증이 뭐냐면 3년 전, 2년 전에는요. 저 없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데 이제 저 있으면 안 돌아가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기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미스파뿐만 아니라 LTO로 100만 장자가 됐고요. 이런 걸 이루시려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뭐가 핵심인지 아세요? 딱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변화가 핵심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2009년부터 스토리를 얘기해 줬잖아요. 변화죠. 뭐부터 변화했어요? 생각부터 변화했어요. 결과를 바꾸려고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이 뭐가 틀렸는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조기철 사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같게 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러려면 조기철 사임의 리더들의 생각을 아셔야지.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해야죠. 그죠? 근데 리더와 소통을 안 하고 있다면 뭐예요? 절대 그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그럼 내 생각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거든요. 그럼 그 생각을 맞추면요. 행동이라는 걸 하죠. 생각이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생각이 따라간 상태에서 행동은 되게 쉬워져요. 맞지 않아요? TR90 먹으면 살 빠져요? 빠질 확률이 있는 거지 다 빠지진 않잖아요. TR90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소비자들의 생각부터 바꾸잖아요. 다이어트의 생각. 그죠? 다이어트의 올바른 개념부터 잡아주죠. 그걸 완벽하게 했을 때 자, 그냥 약만 주고 약만 드세요 하면 안 빠지잖아요. 운동해야죠. 식이요법 해야죠. 식이요법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같이 했을 때 굶어도요 군소리를 안 하죠. 맞죠? 그런데 그 생각이 같지 않으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살 빼는 거예요? 굶는 거지. 굶어서 빼는 거지. 나 굶으면 살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러면. 그죠? 근데 TR90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운동 습관을 갖춰야 돼.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운동하는 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면 행동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의 순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쉬운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생각 바꾸시고 그 바뀌는 생각 안에서 행동하시고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도 2월 달에 결과를 내려면 사업 잘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팅을 하시고 그 행동을 따라 하시라고. 자, 새로운 출발 하셔야죠. 이제 루미스파로. 그리고 2018년 필수 조건이 있어요. 출발을 위한 필수 조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인가? 진짜 잘하고 싶은가? 나 진짜 성공해야 되나? 우리 애들 인생 진짜 바꿔주고 싶나? 이게 갇혀있지 않으면 사실 되게 힘들어져요.
누구 때문에 뉴스킬을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뉴스킬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여러분 강의를 들어야만 동기부여가 되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강의 열심히 들어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강의를 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도 하루에 한 타임밖에 더 들어요? 그죠? 그러면 듣는 시간보다 듣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그죠? 강의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듣지 않는 거예요?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들으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의는 왜 매일 들어야 됩니까? 라고 어느 파트너가 물어봤더니 김용구 사장님 뭐 하는지 아세요? 샤워는 왜 매일 해야 됩니까? 하루 동안 흙먼지, 오염물 씻어내려고 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의는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바쁘고 사람 만날수록 더 많이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 얼마나 가서 더러운 얘기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럼 씻어야죠. 그래서 강의는 씻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혹시 씻지 않았다면 이상한 냄새 날 거예요. 그죠? 기 빠진 냄새. 그죠? 그래서 강의는 이런 식일수록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능력이 되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스스로 동기부여 잘하잖아요. 그죠? 출발선상에 서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비즈니스는 게임이에요. 맞죠? 그죠? 자, 우리 비즈니스의 출발선상은 다 똑같아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구 하나 태우고 가는 사람 있고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의 규칙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맞지 않아요? 사장님 저는요 애가 있어서요 저는 이건 못하고요 저건 못하고 저는 남편이 반대해서요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상황을 없애고 시작하든가. 맞죠? 곧 내가 남과 똑같은 조건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난 아직 출발선상에 안 서 있는 거예요. 맞잖아. 핑계가 있어서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시작한다면 그건 내 탓인 거예요. 저의 출발도 어땠는지 아세요? 이 상태였어요. 저 투잡이었고 저희 와이프는 1살, 3살 아이 키우는 엄마였고 돈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 둘을요 떼놓고 사업했어요. 떼놓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는 상상도 초월할 돈을 내면서 했어요. 돈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집도 팔면서 했어요. 분양받은 집 4억 손해보면서 누스킹했어요. 그래서 난리 나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죠. 왜? 4억이 있어야 4억을 손해보고 집을 팔아야 목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전세 아파트라도 구해 들어가거든요. 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누스킹 할 때. 그래서 나오느라고 그걸 판 거예요. 그렇게 팔고요. 입주가 전부 140만 원 주고 사업 시작했어요. 누스킹에서 70만 원 버는데 아줌마 월급 140 줬어요. 제품 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은 버는 게 아니었어요. 단 뭐였어요? 투자하는 거였어요. 왠지 아세요? 집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4억을 포기하면 40억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집을 판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세요? 네트워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트워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출발선상에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꿈의 눈이 멀면 시시한 현실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전 그거 같아요. 뉴스킹 꿈과 비전에 멀어서 내가 현재 힘들고 내가 4억을 날리는 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4억 이상을 얻었잖아요. 만약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뉴스킹은 계속 못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지나간 시간은 절대 후회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 지나간 뉴스킨 사업은요 좋은 날이 많았을까요? 안 좋은 날이 많았을까요? 안 좋은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표가 이렇죠. 저는 아직 500만 장자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딱 봤더니 16년 사업했는데 정확히 200만 장자가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해봤어요. 지금 속도로 500만 장자 되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도 하기 싫어요. 네, 끔찍해요. 제가 백만장자 될 때 그랬거든요. 제가 빨리 비디를 대야 되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백만장자 되고 싶죠? 몇 살 때 되고 싶어요? 몇 년 후에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7년 후에 되고 싶고 8년 후에 되고 싶고 5년 후에 되고 싶다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걸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뉴스킨에서 얼마 벌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12억에서 빼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 소득을 내가 되고 싶은 5년 안에 되려면 매달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소득으로 늘지도 않은 상태의 그 소득으로 100만장자가 되면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해 보세요.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금방 남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계산해 봤더니요 2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5년에서 20년. 그러면 제 나이가 그 당시에 아마 60이 돼서 100만이에요. 50 넘어서. 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걸 4년 안에는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벌려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러려면 지금 600을 벌던 사람이 2천만 원을 벌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스킨 열심히 한다고 돈 벌리는 거 아니에요. 누스킨 한 100만장자 다 되는 거 아니라. 그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자극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당장 1년 후에 2천을 벌려면 지금 내년에는 못해도 평균 1,0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어야겠다.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의 과거들은요 좋은 기억보다 나빴던 기억이 많았는데 저는 이걸 다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경험했다. 그리고 좋았던 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추억인 거예요. 누스킨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잘하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잘했던 것에 너무 만취해 있으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카스에 과거에 올렸던 거예요. 제가 힘든 시기가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달 말일이 되면 힘들어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일이 힘드세요? 말일이 힘든 분들 계시죠? 말일, 내가 왜 이렇게 사업하는지 모르겠어. 후회하는 사람도 계시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르막에서 내리막을 배웠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바닥을 사고 다시 오르막을 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려감이 올라감이라는 사실을 더 낮게 내려가면 더 높이 치솟아 오를 수 있음을, 남다른 역경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남다른 경력을 쌓을 수 없으며 역경의 강도가 높을수록 경력의 아름다움도 더 빛난다는 사실을, 오늘 밤 혹시 모를 좌절감에 어디선가 마음 아파하고 있을 미래의 영웅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세요? 네. 늘 저는요 일이라는 건 잘 될 때보다 못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걸 되게 잘 극복한 것 같아요. 힘드니까 성장하는 거지. 내가 이런 노력을 고통을 겪으니까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쓰는 이유가 제가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루미스파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면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해 겸손하고 새해에는 남을 위해 존중하고 팀을 위해 행동하고 가족을 위해 성공하자. 저는 이걸 늘 마음속에 갖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저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데 우리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힘쓰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실천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벨로시티 런칭하죠?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전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회사가 알아서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핵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직급비 4월부터 변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급비나 이런 것도 변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 머리보다 그들의 머리가 더 뛰어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그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2,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기존보다 적지만 전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무조건 수입이 높아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수입을 높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일단 제 1차 소득을 벌기 위해선 서클을 넓히셔야 돼요. 소비자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누스킨이 2,000포인트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2,000포인트 했어요. 지금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걸 하려면 잠재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2000포인트 사업하는 사람의 패턴이 뭔지 아세요? 말일에 열심히 해요. 시간을 미루죠. 10,000포인트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일일부터 열심히 해요. 매일매일 계획된 삶을 살아요. 근데 2000포인트 하는 사람들은 계획된 삶을 살지 않고요. 닥치면 해요. 곧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2000포인트 하는 사람들 말일에 포인트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보통 패턴이 이래요. 15일까지 300포인트. 맞죠? 20일이 되면 한 7, 800포인트. 25일이 되면 1000포인트 좀 넘고. 그리고 말일 전에 전화 오죠. 사장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일날 다 하더라고요. 맞죠? 29일 동안 한 1000포인트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루 만에 한 1000포인트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루 만에 한 1000포인트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곧 그 능력을 좀 많이 쓰면 충분히 10,000포인트 돼요. 맞지 않아요? 매출 잘하는 사람은 그거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 집중하는 건 그 사람들은 보름 집중하던데요. 많게는 한 달 내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수입이 높아지진 않아요. 1000포인트 하면 59,000원, 2000포인트 하면 206,000원, 3000포인트 하면 472,000원, 4000포인트 하면 855,500원. 여기까지는 기존과 비슷하고요. 이 저는 못해요. 근데 전 충분히 우리가 이 기회로 뭘 해야 되냐면 사업자라면, 시스템에 나오는 사업자라면 최하 5,000포인트는 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야 된다. 그 훈련의 첫 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맞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훈련. 말일에만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일일부터 말일까지 매일 균형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루미스파 15일 동안 열심히 했던 만큼만 보름만 열심히 해도요. 매출 걱정하면서 사업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20,000포인트는 820만원이에요. 지금 20,000포인트 하면 얼마 줘요? 아니 20,000포인트를 누가 해요? 우리가 하시는 거. 슈퍼맨도 아니고. 잠재력 바꿔보자고요. 그럼 할 수 있다고요. 왜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매달 10,000포인트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220만원이던 게 340만원이에요. 그죠?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잠재력 극대화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조직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는지 핵심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나온 책이에요. 사이먼 사이넥이 강의 때 한 얘기거든요. 조직은요 분포가 있대요.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노베이터래요. 누스키로 치면 브레이크로니 회장, 사장단들을 얘기하는 거고 랑형그룹을 치면 조규철, 이선의 사연과 탑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신념. 브레이크로니 회장님 신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의 오너들, 그룹의 리더들. 자, 여러분들 이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이 위치에 부족한 분도 계시겠죠. 랑형그룹의 팀헬트 100만 장자 이상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걸 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 그룹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얼리 어댑터래요. 13.5%에 해당되는 사람이래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래요.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라면 해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을 믿으니까.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블루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이죠. 조규철 사연 말씀은 그냥 하늘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죠? 따르는 거예요. 34%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도적 대중이래요. 이들은 조직에서 어떤 존재냐면 신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래요. 리더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제가 아까 얘기한 생각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도적 대중. 그리고 조직에는 34%에 해당되는 많은 분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후발적 대중이래요. 이들은 뭘 따르는 사람인지 아세요? 결과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은 안 나와요. 근데 소식은 궁금해요. 루미스파 잘 됐다며? 좋겠다. 돈들 다 많이 벌었겠네. 나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상황이 이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샥 휩쓸려 놓고 또 좀 아닌 것 같으면 샥 빠져나가고. 그죠? 그런데 끈은 놓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대요. 그리고 느림보들이 있대요. 16%. 이들은 뭐예요?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랑형그룹에도 이런 분포가 있죠. 이 조직에서 조직을 성장시키려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에 힘을 써야 돼요? 여기에요?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힘을 써요. 생각을 따르는 사람, 곧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미팅 빠지지 않고, 랠리 빠지지 않고, 컨벤션 빠지지 않고, 스폰서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 이 조직의 숫자를 늘리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했냐면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된대요. 원칙을 정확한 잣대로 해서요, 리더를 양성하는 건 원칙이 가장 기준이래요. 그렇게 해서 훈련된 조직을 만들면 이 숫자가 늘어나면 이 숫자도 늘어난대요. 핵심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 집중하면서 힘을 빼는 사람들 있죠.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1357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안 나오는 10명보다 나를 믿고 나오는 10명에게 힘을 쏟아부으면 어마어마한 조직 성장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루미스파 때는 시스템에서 똘똘 뭉쳐서요, 여러분들이 막 결과를 내면 이들은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제 발로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누스킨 잘하시려면 포커스를 키우시면 된대요. 잘하고 싶으시죠? 네. 내가 잘해야 되는 건 다 되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선해야 될 건 뭐냐면 랑형 그룹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한국 누스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한국 누스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랑형 그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나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결과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 앞서서 여러분들 사업 잘하고 있는 조직이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셔서, 사실 대한민국 누스킨을 이끈 게 랑형 그룹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16년 전부터 랑형 그룹에서 되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랑형 그룹이 선도 그룹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대한민국 누스킨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등 그룹으로서의 위치에서 꼭 그 위치 잘 지켜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